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2026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최은석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예,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10명 중 7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야기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범 선거관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총 4분의 선거관리위원님들이 계신데요. 한꺼번에 일어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최수진 의원님, 그리고 사회 보고 있는 최현석입니다. 예, 오늘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간표위원도 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유상범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안건 상정을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유상범 위원장입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투표수 부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전체 의원의 120%를 투표지를 구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당원 제57조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을 마친 결과 기호 1번은 김도읍 후보, 기호 2번은 정점식 후보, 기호 3번은 성일종 후보입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자는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투표 후보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만약에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이 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토론회 사회는 최은석 선관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기호 1번 김도읍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정점식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성일종 후보입니다. 합동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토론회는 후보자 정견 발표 각 5분, 2가지 공통질문에 따른 답변 각 2분, 후보자 간 상호 주도권 토론 각 7분으로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각 2분씩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정면에 설치된 타이머에 표시되며 발언 시간 종료 30초 전에 종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지며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각 후보의 모든 발언 순서는 6월 7일 추첨된 기호 및 발언 순서에 따라 미리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견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정견 발표 시간은 후보별 각 5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김도읍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읍 후보입니다. 원내대표는 원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이를 가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2016년도 3당 체제 하에서 원내 수석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2대1로 맞서 싸우는 형편이었지만 저희들이 잘 싸웠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권 1년차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우리 보수정당의 예산인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는 그런 자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1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리 당 또 예산을 잘 지켜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14년의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년을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싸워왔습니다. 재선 때 간사를 하였고 3선 때 또 당의 명령에 따라서 간사를 한 바도 있고 위원장 하면서 민주당과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국회 특위도 20개를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특위는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특위 등 30개를 소화해냈습니다. 그만큼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협상력과 전투력을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장동혁 대표 출범 이후에 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등 지표들이 저희들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줄기차게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의 노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동지인 강원도지사, 인천시장, 충남북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울산시장, 부산시장 이 아까운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고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당의 미래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28년 총선 치러지겠습니까? 과연 30년 정권 창출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말로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국민들께서 이제 변화를 시작하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겁니다. 자칫 오늘 원내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들께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저희 당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선 중진으로서 중량감, 안정감과 신뢰감 또 많은 국회 활동을 통해서 갖춘 전투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저 김도읍 많은 분들로부터 합리적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저 김도읍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나 국민 속으로 전진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정점식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점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다시 국민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과 쇄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준 그런 선거였습니다. 한편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뜻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또한 남겨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서로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대립이 아니라 신뢰로 국민의 힘을 다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도 더 강한 구호도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무신분립.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국민께서 믿어주시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투쟁을 외쳐도 국민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차기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책무입니다. 저는 늘 어려운 현장에서 당과 함께했고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피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당의 방향성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과 쇄신이 늦어진 만큼 더 공세적 개혁을 하겠습니다. 개파를 불문하고 선수를 불문하여 중용하고 미래형 정책 정당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영남이 밑거름이 되어서 수도권 정당, 중도 정당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110명 의원 모두의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새로운 국민의 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단일 대우의 힘으로 당면한 의원 구성 협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선 여당의 권력 독점을 막아내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롯한 이재명 재지우기 입법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폭주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며 국민의 지지를 다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뭉쳤고 결국 다시 일어나서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 110명 모두의 역량을 모아 제23대 총선 승리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 정점식이 그 길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당 재도약의 단단한 구심점과 초석이 되겠습니다. 흔들린 당의 자존심을 세우고 분열을 넘어서 하나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정당, 당원님이 자랑스러운 정당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을 가장 앞에서 열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점식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성일종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정권을 뺏겨서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놨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반드시 야당으로서 막아야 합니다. 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구할 것은 국민의 명령은 우리 당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야성을 회복을 해서 선명 야당으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투쟁의 정당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자유시장 경제, 안보의 한미 동맹의 이 3대 축이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정말로 속절없이 지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막아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공소취소 같은 사법붕괴 같은 전대미문의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6억의 보너스를 받아도 더 달라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신용자에게 이자율을 더 높이 받겠다라고 하는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권을 환수하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성이 충분합니까? 그런데 자주국방이라고 미명하에 대한민국 허물기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지 못하면 국민이 어디에 기대하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선명한 당으로, 선명한 야당으로 이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또한 당을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년 4월이 내후년 4월입니다. 내년 12월 14일이면 국회의원 예비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1년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는 이 주어진 1년의 시간이 우리 당의 배를 수선하고 새로운 선장이 왔었을 때 항해하면서 2028년 4월에 반드시 과반 이상을 제1당이 되어야 이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당에 변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전달해드려야 합니다. 그 상징성은 여의도 연구원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 여의도 연구원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원장을 임기제로 하고 부원장 5명 정도 두어서 국책연구기관에 급여 이상을 주고 그 부원장 산하에 인재풀을 수백 명씩 만들어서 우리가 직권을 준비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돕는 싱크탱크로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여성 조직도 지금 임기제에서 우리가 직선제의 이 선거제도로 바꾸어 당에 활력을 넣고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또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2, 3개월 내에 우리 지방선거에 성적표를 두고 충청 이북에 있는 원외지구당 이쪽을 전부 다 우리가 분석하고 또 우리가 약점이 무언지 강점이 무언지를 판단해서 이번에 낙선한 경쟁력 있는 후보자들, 여기 계신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들 이 지구당에 이쪽으로 보내셔서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우리가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만년의 소수의 야당으로 머물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당내 개혁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계파의 의미가 없어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이 지금 명청 갈등이 아주 극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대우를 이루고 선명한 야당으로 국민한테 희망을 드릴 때 계파가 없어졌구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드릴 때 그리고 원내대표부터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릴 때 국민이 우리한테 신뢰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략가이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2024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당이 바뀔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2028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쟁력 있는 성일종이 앞장서고 후쿠시마에서 보였던 투쟁력으로 우리 당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총 두 가지이며 같은 질문을 듣고 후보가 각각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님당 각 2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답변 순서는 사전 투첨에 따라 정점식, 성일종, 김도읍 후보 순입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 등 이재명 정권의 헌정 질서 및 의회 민주주의 파괴 저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먼저 정점식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6.3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경험한 지난 1년은 오직 이재명 죄를 없애기 위한, 이재명 그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그런 소위 사법 파괴의 1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직전에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전대미문의 특검법을 제출함으로써 그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오직 이재명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무도한 민주당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 역시 공소취소 특검법과 방탄 입법이 가진 매서운 역풍을 뼈저리게 체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오만한 시도는 민심의 심판을 받았고 국민들께서는 그 본질을 분명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이성을 잃은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철저하고 정교한 그리고 날카로운 논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 정점식이 단호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우선 민주당의 위헌적 꼼수 입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가장 쉽고 직관적인 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춰 악법의 본질을 명확히 알리고 강력한 여론의 힘으로 압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 대응체계도 한층 더 치밀하게 조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념 논쟁과 방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생 현안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경쟁의 주도권을 지겠습니다. 꼭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밀리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은 질문에 대해 성일종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소취소 대한민국 허무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게 전에 금요일 날 법안을 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여기 계신 장 대표님, 원내대표님 전화다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 치르는데 공소취소판으로 덮질 못하면 선거 치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국민운동, 이 공소취소 반대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계, 국가 원로급 이상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앞장 세우고 모든 정치 세력에서부터 종교계, 학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에너지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광장에서 싸워야만이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대표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니언 리더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레터를 보내자 그랬습니다. 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공소취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문영배 같은 사람, 김명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레터 보내서 그대로 다 발표하자 그랬습니다. 변혁 같은데 참여연대 같은데 다 보내자 그랬습니다. 다 언론에 공개하자. 그리고 전국민 서명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같은 사람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질문하자 그랬습니다. 이걸 이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루어서 이거 실시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전략으로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싸우고 원내에서 싸우고 그리고 피켓으로 싸워서 반드시 공소취소 막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공소취소 반대한다고 이거 하나 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리로 나가고 국민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먼저 우리 두 분에게 건의했었던 이런 방식대로 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세련되게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 김도읍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소취소특검법은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 통틀어서 최악의 반헌법적 악법입니다. 가장 금기시되는 전형적인 위인설법입니다. 저희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이 법을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저는 앞으로 원내대표가 된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법안 통과 과정들을 보면 상임위에서의 논의 과정과 원내 지도부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자칫 국민들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원내대표실에 입법 대응 수석실을 하나 따로 다시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마다 발의 단계부터 검토하고 폐기 또는 절대 반대해야 될 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될 법을 구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하고 그래서 반헌법적 조항들, 반민주적 조항들을 없애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밟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대응 수석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입법을 발굴하는 정책 수석실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새 후보님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답변 순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추첨에 따라 이번에도 정점식, 성일종, 김도읍 후보 순입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은 후반기 국회 민생 정책을 위한 입법 방향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정점식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국회는 우리 국민의 힘이 대한정당으로서 존재감을 증명하느냐 아니면 거대 야당의 폭주에 밀려서 그저 덜러리로 전락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전략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법안마다 관련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입법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선 시행 이후 현장에서 줄소송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그리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같은 그런 악법들과 독소 조항들은 반드시 의원님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단호하게 바로잡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야 결국 민생이 살기 때문입니다. 얼러 고금리와 고물가 관율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닦아드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는 일에 우리 당의 입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 소멸이라는 그런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으로는 지방이 무너지고 저출생이 심화되는 이 구조적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책임지는 실천적인 정책 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대 여당의 악법 폭주에는 단호한 방패가 되고 소상공인의 지갑을 지키고 무너지는 지역의 미래를 살려내는 실력 있는 원내 사령탑이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으로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은 질문에 대해 성일종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들한테 드리는 이 정책 방향이 아주 선명해야 합니다. 저는 3축으로 운영을 하고 국민들한테 3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 둘째 약자, 다음에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민생은 지금 선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 당이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앞장서서 당력을 집중을 해서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충을 해서 다시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또 예산으로 확실하게 민생 한 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자입니다. 여기에는 금융약자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이 제일 좋은 사람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 쓰는 데입니다. 두 번째 2단계로 쓰는 데가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냐? 여기에 카드깡이거나 대부업체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 4단계인 사채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3단계에서 막아내줘야 합니다. 이런 약자들 그래서 이런 정책, 이런 금융약자들을 위해서 절벽에서 희망을 찾는 절벽 희망기금 같은 경우 우리 당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싼 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비롯해서 우리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특히 이 영끌 청년들이 생애에 한 번 산 자기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거 50% 감면 같은 법안을 내서 의원님들과 함께 100개의 법안이든 200개의 법안이든 민생과 미래와 약자를 위한 법안을 선별해서 과감하게 2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도읍 후보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는 민생이 아닌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우리 당의 민생 관련 기조부터 확실하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저희 당이 실질과 달리 국민들로부터 친기업적이다, 강자의 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생과 관련된 법들은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희 기조입니다. 예컨대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은행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당은 시장 가격 개입이다, 은행 건전성 금리 체계 왜곡이다라고 하여 대출금리 내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을 사실상 반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서민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주장을 하였고 이 은행법을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당은 제가 원내대표를 하는 동안은 생활비는 낮추고 가처분 소득은 올리는 정당, 이거 하나만큼은 꼭 제가 이루고자 합니다.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비용 등 생활비를 낮추고 가처분 소득을 올린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저희들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독소조항 공격적으로 삭제하는 데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도권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이슈가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만 다시 재점화해서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권을 강하게 공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공통질문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호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주도권 토론은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 각 7분씩의 시간이 후보자별로 주어집니다. 토론 방식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마찬가지로 정점식, 성일종, 김도읍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희 직원이 뽑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읍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분열된 당내 화합과 무너진 보수 재건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 모두 발언에서도 보셨듯이 저 역시 굉장히 신뢰 회복과 합의라는 것으로 거의 수밀관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당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그런 중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당내 화합의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무너진 보수 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당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개파입니다. 저는 정점식 후보께서 개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계신 분으로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또 화학적 결합에 가까운 대동단결을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는 어떻게 재건해야 하느냐? 결국 똑같은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은 늘 싸움만 하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보수 재건의 첫 발입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은 당내에서 싸움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입니다. 저를 그 개파의 핵심으로 평가를 해주시니 굉장히 뿌듯하기도 한데, 과연 그런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저희 개파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위 이제 개파의 개념,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당 밖에서는 소위 진윤계니 당권파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수장이 없는 그런 개파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 소위 신윤이나 당권파의 수장은 누구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파다 어느 파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결국은 프레임 아니냐, 외부의 시선을 내부로 가져와서 다시 우리 내부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먼저 속칭 외부에서 보기에 다른 계파라고 분류되는 그런 분들과의 대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위 외부에서 어느 계파로 분류하든 간에,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화합과 보수 재건의 와중에서 다시 갈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일종 후보님께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후보님 공보문에 보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 회복, 전당대회 당헌당규 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고 득표자가 당대표, 그리고 차순위 득표자부터 순서대로 최고위원을 맡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결국 전당대회에서 이제 경쟁했던 후보들이 득표 순으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는, 지도부에 들어가는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들 중에서 오히려 현역 의원이 소수인 상황이 과연 바람직스럽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타결 방안도 함께 많이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체계 자체가 지난 2004년부터 16년까지 우리 당이 채택한 이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장점도 있었지만은 그런 단점, 소위 각 최고위원들끼리 의견 대립이 심화돼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이게 소위 봉숭아 학당으로 불리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이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 부분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단일 지도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하면 단일 체제의 성격을 가지면서 최고위원들이 얼마든지 토론하고 많은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역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에 4선 이상이 되면 어떻게 좀 시골 말로 얘기하면 노인네, 점잖은 노인네 취급받는 것처럼 이 전면에 당의 운영에 많이 나오시지를 못합니다. 중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과 또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잘 수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역 의원님들과 특히 중진의 역할론을 주장을 하는데 중진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그리고 많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최고위 같은 경우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스피커 역할도 하고 우리 당에 많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우리 당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헌 당규를 좀 바꾸고 또 단일 지도체제의 성격을 좀 더 강화하면 집단 지도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좋은 지도부를 구성하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견해 동의드리면서 시간이 끝났는데 저도 이 사실은 딱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선수별로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지도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점식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후보님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세 분의 이렇게 후보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분 너무 점잖고 순하셔서 이 얼굴로 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재명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선한 천사 같은 얼굴 가지고 이 투쟁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처럼 후쿠시마 우리 윤재옥 대표님이 임명을 해주셔서 후쿠시마 광우병과 사드 괴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전을 한 첫 번째가 괴담으로부터 주역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자리엔 이인선 의원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점잖은 분들 가지고 또 여기 두 분은요 검사하시면서 갑으로만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을로 살면서 정말 밑바닥에서 기면서 기업도 일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잡초 인생을 살았는데 예를 든다면 여당하고 야당으로서 선명한 야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저희가 싸우질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이 야당이 되어 있는 우리 당의 현실을 제가 앞장서서 더 뛰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최수진 의원님도 기업인 출신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한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이 이게 이미지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지가 친한과 친윤으로 그리고 제가 가운데 있는 거로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친윤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외부의 그 시선에 그 시선, 그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갇혀서 서로 친윤이니 친한이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순한 얼굴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들께 다가가면서 개파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소맥도 함께 마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통해서 당내 합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의원님 이전에 한번 우연히 만났더만 형 술 한잔 샀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것처럼 30초. 예, 죄송합니다. 10초 이내 그런 것처럼 그 경기를 두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정말 인품 좋으시고 우리 당의 그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인데 국민한테 드리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개파가 없어졌다라고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데는 제가 적임자 아닙니까? 예. 그래도 중도에 있고 의원님들 다 모을 수 있는 국민한테
당이 변하는 모습을 이 원내대표를 통해서 아, 이 당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할 때 우리 지방선거에서 패했다라고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면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했으면 다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정책위장을 내려놓고 지금 다시 원내대표 나온다고 하면 이거 논리적인 모순이고 이게 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지 않냐라고는 국민의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었을 때 우리 당이 받을 이 데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 후보님이 대답하시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던져준 과제에 대해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변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던져주신 그 희망의 끈 하나를 붙잡고 28년 총선과 30년 그리고 30년 대선, 30년 지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이 변하는 건 저를 도와주시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 그래도 중도에 있는 성일종 후보를 좀 도와서 이 당이 변했구나. 이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좀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김도우 의원님 네. 정책위장 하실 때 네. 당대표한테 여러 고언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중간에 관두셨습니다. 잘렸습니다. 잘렸는지 관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원내대표가 되시면 당대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행태로 보면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관두실 겁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의원님, 이제 정책위 의장은 제가 맡을 때 장동혁 대표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 추임받고 비공개 의총장에서도 저는 장동혁 대표 출발을 잘 시키고 나면 그만둘 불쏘시개라고 분명히 의총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장동혁 대표께서 저에게 그 정책위 의장 맡아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저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사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최고 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로지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만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가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입니다. 제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그만둡니까? 30초만 하시죠. 제가 할 일이 많은데요. 예. 그 부분이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여기 두 분은 정부미를 드신 분이고요. 저는 이 잡초같이 이렇게 커왔는데 두 분은 여당 체질이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잘해서 150석 이상 제1당을 만들어 놓으면 두 분께서 다음에 원내대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일종 후보님 주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읍 후보님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의 전투력을 의심을 가지시는 성일종 의원님 진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제가 원내 수석할 때 부대표로서 잘 보셔놓고 예? 저의 보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점식 의원님께서 단언코 개파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믿고 싶고 앞으로 적어도 개파 이야기는 안 나오리라고 정점식 의원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의원님과 제가 지난주에 따로 만났었습니다. 우리 정점식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공무원으로 있을 때도 같은 층에서 한솥밥을 먹고 저희 사건 기록을 결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하고는 특수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점식 의원님께서 지금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도로 친윤당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을 텐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죠. 그런 와중에 정점식 의원님께서 이제 그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이야기를 꺼내시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좀 기억에 터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시기상조다. 한동훈 의원도 이번 어려운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1년간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과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 개개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이 자리에 국회에 입성을 해서 의정을 활동을 하는지 아셔야 한다. 그런 학습의 기간이 필요하다. 나는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의회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 복당의 문제는 논의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점식 의원님께도 며칠 안 됐으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데 지난 주말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김도읍이 되면 한동훈이 바로 복당한다. 그래서 당이 깨진다는 소문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제가 개별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개파가 있다고 또 자칫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재선을 마치고 저는 정치하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얽힌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저한테는 안 맞다 싶어서 불출마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공천 과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불려오게 됐는데 저는 개파 정치는 또 뺄셈 정치는 저는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 그 광경을 보면서 눈더리가 났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정점식 후보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개파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들 아마 수많은 문자를 받고 계실 겁니다. 저도 받고 있고요. 당대표는 장동혁, 원내대표는 정점식 이 문자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걸 보내는 분이 과연 저한테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한테까지 보낼 필요가 있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저희 반대 세력들이 보내는 문자 아니냐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말 아니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문자를 일부러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사실은 그런 호소를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외부분이겠죠. 외부에서 어떻게 소위 원내 구조도 모르면 우리 당은 당규도 모르면서 이런 걸 보낼 수 있느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외부에서 누구를 찍어라 라고 한다고 한들 찍을 뿐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안티들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 또한 우리 당내에 화합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일종 후보님, 그 출마 기자회견 하실 때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희망을 본 충청과 수도권에 차기 총선을 고려한 유능한 인사를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원내대표가 가능한 일입니까? 당대표 권한에 대한 또 그 공관위에 대한 월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충청과 수도권에 고생하시는 원내외 위원장들이 엄연히 계신데
어찌하여 우리 성일종 후보께서는 유능한 인사를 전진 배치하시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김도읍 의원님과 저의 차이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에 들어갑니다. 원내대표는. 당대표한테 당무를 다 맡기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일을 안 합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21대의 의원들이 비례의원님들이 20분이 계셨었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도 못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손실입니까? 전 그래서 자, 30초 지났고요. 이런 분들 예.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자, 성일종 후보님, 우리 같이 원외에서 고심하시는 원외위원장님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네, 김도읍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호 주도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들의 마지막 발언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먼저 기호 3번 성일종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살아나서 이 정권을 견제하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명령을 이번 지선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명령 수행에는 바로 사령탑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야전사령관이 비상시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은 평상시에 하실 분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당을 잘 추스리고 또 제가 되면 대국민 첫 번째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아마 그렇게 쓰실 겁니다. 국민의힘 이제 계보가 없어졌다. 의원들이 계보를 탈계보를 선언했다라고 언론에 표제로 쓸 겁니다. 우리 당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28년도 과반 이상의 반드시 제1당이 돼서 이 정권이 허문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중간다리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뽑히게 될 원내대표는 12월 14일이면 5개월 정도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뽑히게 될 이 1년을 갖게 되는 이 원내대표가 당을 수선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과반 이상의 의원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싸우고 선명하게 야당으로서 싸우고 투쟁력 있는 야당으로 싸워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전략적인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 그건 사람을 통해서 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드리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도록 성일종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정점식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이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국민의 온전한 선택을 받지를 못했고 그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 관리 부실 역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도 보신 것처럼 이제 개파의 잣대를 우리 당과 의원들을 개파의 잣대로 나누고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그 윤호개인 프레임이가 그칠 것이다. 도로 짓는다. 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정책 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의 계리를 닮은 전륜 선언문 작성도 주도를 했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임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당대표께서는 좀 맞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직접 가장 강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특정 소위 이야기하는 당외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계파를 위해서 또 특정인을 위한 그런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판단의 중심에 두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뭉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낡은 프레임을 부수고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1번 김도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 들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권 임기 전반기 때 2024년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선 패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패배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멈출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건국도 했고 산업화도 이루었습니다.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저희 국민의힘 정통 보수정당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김도읍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번 원내선거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아닙니다. 보수정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탈함이 없이 차돌같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단순한 화합을 넘어서 화학적 결합 수준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28년 총선, 3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 김도 정전식 후보자가 55표, 정전식 후보자가 다수 득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정점식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모시고 기념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장동혁 대표님과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당선자를 비롯해 후보로 나와주신 김도읍 후보님과 그다음에 성일정 후보님도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께도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두 분, 예, 여기, 예, 유상범 선거관리위원장님하고 1년 동안 고생하신 김은혜 우리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님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이렇게 6분, 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앞을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모두 함께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인사! 바로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정점식 원내대표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드네요. 총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의 운명을 가를 이 중대한 시기에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뜻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우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께 보내신 표의 의미를 더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선에서 당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두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당에 대한 충정, 국가에 대한 충정, 그거 역시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원내 운영의 소중한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두 분께도 늘 지혜를 구하고 늘 함께 상의하면서 발맞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방금 전 여러분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한 표는 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선은 끝났습니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 모두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약속대로 특정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110명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을 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전선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원내에서부터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원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정당, 당원님의 자랑스러운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모시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과 통찰력으로 우리 원내를 잘 이끌어 오신 송은석 원내대표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송은석 원내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예, 쫓겨난 원내대표 송은석입니다. 오늘 당선되신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축하드리고 또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도읍, 성일종 두 분 정말 저도 오래 전부터 사실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두 분 다 제가 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당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거와 관련돼서 유상범 선관위원장님하고 선관위원들께도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2026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